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된 엑스합스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토믹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들을 서로 이제 어떤 원자가 옆에 있는지 또는 어떤 원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메커니즘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뭐 케미컬이라든지 피지컬한 어떤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토믹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AFM을 이용한 거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는 STM을 이용해서 어떤 원자들이 거기에 메탈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들을 찾기도 합니다.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레졸루션이 좋은 템을 이용해 가지고 원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우리가 이제 파워풀한 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엑스합스입니다. 이 엑스합스인데요. 엑스합스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으로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데이터 피팅을 해서 로컬 스트럭처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는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논문들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 된, 뭐 카파에 대한 카파 K에 찍은, 이제 뭐 카파 옥사이드인데, X축이 K-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Y축이 R-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K-스페이스와 R-스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둘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웨이블렛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카파 옥사이드인데 옥사이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카파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이전 연구에서는 배터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리튬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웨이블렛 트랜스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로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파워풀하게 쓰는 것은요, 어디서 하냐면 두 개의 원자를 구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파인 웨이블렛 트랜스폼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악시전인 경우. 이렇게 구별할 때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우리가 이제 비주얼하게 구별할 때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누차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들을 구별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피팅을 통해서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합스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로컬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알기에는, 매우, 파워풀한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엑스합스 측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리마인딩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더블 모노크로메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I0가 있고요. 그러면 I0가 있고 I0를 통과한 엑스레이가 샘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샘플에서 우리가 이제 플로레센스가 되기도 하고요.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또는 트랜스미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 트랜스미션 된 걸 갖다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린 건 트랜스미션인데요. 이렇게 흡수기수를 측정하게 되면 에너지별로 흡수기를 측정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이 파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엑스합스 파트고요. 뭐 요 부분은 젠스 파트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엑스합스 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합스 파트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빼고요. 그 다음에 엣지 스텝으로 나누게 되면 노멀리제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엑스합스인데 이놈을 갖다가 K-스페이스로 바꿔주면 우리가 이렇게 오실레이션하는 엑스합스 K-스페이스에 따른 엑스합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PT 포일에 대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엑스합스는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잘 빼는 거, 요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잘 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스페이스에 따른 X합수를 우리가 두 가지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블 트랜스폼하고 그 다음에 퓨리어 트랜스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퓨리어 트랜스폼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실 퓨리어 트랜스폼은 우리가 이미지너리 파트와 리얼 파트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 눈에 보이기 쉽게 이렇게 보이는 건요, 사실은 이제 리얼 파트와 이미지 파트에 대한 매그니튜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피크들이 우리가 스캐터링에 의한 피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PTPT1, 여기 PTPT2, 그 다음에 PTPT3 이제 싱글 스캐터링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PTPT는 이제 멀티 스캐터링이고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피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그 모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모델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스캐터링이 어떤 건지 찾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보고 이 피크가 PTPT1이다 이렇게 아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 그 피트포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first pit가 PTPT1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PTPT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매그니튜드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모델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PT포일이기 때문에 PT포일 모델 세워서 우리가 이제 페프를 애톰스를 돌리고 그 다음에 페프를 돌리게 되면 우리가 각각의 스캐터링 파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PTPT1은 가장 가까운 인접한 여기 12개 PTPT1에 대한 거, 그 다음에 6개에 대한 PTPT2에 대한 거, 그 다음에 PTPT3에 대한 거, 멀티 스캐터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얘들이 어떤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이제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PPT 스캐터링에 대한 그런 PPT 그 로컬 스트럭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팅을 진행해야 하는 거죠. 사실 이 피팅을 진행하는 게 사실 재단이 그 엑스합스의 가장 큰 그 뭐랄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팅을 하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로컬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뭐 본딩 레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디스오더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려면 피팅까지 가기에는 사실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PT4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아주 잘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팅을 하려면요, 컨스트레인을 잘 줘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코릴레이션을 맞춰 줘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값을 찾았을 때 이전에 XRD를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얻은 거랑 상당히 유사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단계가 사실 상당히 쉽진 않죠. 쉽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R스페이스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얘가 뭐 누구구나 알고 있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피팅까지 갈 때 좀 더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물론 얘는 이제 얘는 뭐 PT4이기 때문에 모델이 쉽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세울 때는 과연 그 PT 주변에 또는 뭐 어떤 프로브 애톰 주변에 어떤 원자가 있는지 예측을 하게 되면 모델을 세우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단순하게 퓨리어 트랜스폼 가지고는 그 정보가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레 트랜스폼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레 트랜스폼을 쓰면 보시는 것처럼 PTPT 페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 PTPT2, PTPT3, PTPT 멀티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그 2디멘션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퓨리어 트랜스폼보다는 훨씬 더 이제 PTPT 어떤 페어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잘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레 트랜스폼은 이제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피팅을 하는 이렇게 해서 로컬 그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정량적으로 얻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웨이브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비주얼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브레 트랜스폼을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뭐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좀 더 쉽기 때문에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구간을 잡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잡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미니멈 그다음 맥시멈 구간을 잡고 시간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이나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신호 처리 그 분야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시간과 오메가 진동수의 공간으로 가지고 이제 시간 공간을 진동수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퓨리어 변환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뒤에 가서는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K 스페이스와 R 스페이스로 어떻게 관계가 변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이제 엑스합스에 쓸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는 시간과 진동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이제 펑션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크게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퓨리어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퓨리어 변환이고요.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은 뭐냐면 구간을 짧게 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짧은 구간 내에서 과연 진동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짧은 진동수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예를 들면은 이제 B라는 게 뭐냐면 윈도우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펑션으로 잡아서 요 구간만 가지고 퓨리어 변환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잡고 그 다음에 퓨리어 변환을 한 거, 그 다음에 각각의 한 것을 갖다가 시간과 오메가의 공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이 델타 t가 일정합니다. 이 델타 t, 그러니까 이 b가 일정한 거죠. 한번 고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놈을 가지고 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델타 t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델타 t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곧 뭐냐면 델타 t를 만약에 짧게 잡으면 이게 짧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에서 델타 오메가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뭐냐면 델타 t를 짧게 잡았기 때문에 오메가가 커져서 여러 개의 오메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델타 t가 커지면 이제 델타 t가 커진다 그러면 이 델타 t 요 구간이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크게는 가져가는데 오메가는 이제 작아지는 대신에 델타 t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델타 t가 이제 오메가가 작은 구간에서는 이게 길어져야 하고요. 델타 t가. 그다음에 오메가 큰 구간에서는 오메가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 델타 t가 짧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분해능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 STFT의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하려고 뭐가 나왔냐면 이제 시그널 분야에서 웨이블렛이 나왔습니다. 웨이블렛이. 그래서 웨이블렛은 이제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모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함수는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는데 이 모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분의 t라는 a라는 스케일 팩터인 이 a라는 팩터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a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분의 오메가 m이 됩니다. 오메가분의 오메가 m.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동수가 되겠고요. 오메가 m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모함수의 어떤 중간 값 진동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에 따라서 이 이제 a라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파이가 뭐냐면 이게 이제 따함수거든요. 도러 펑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러 웨이블렛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각각의 웨이블렛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함수는 기본적인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루트 a분의 해서 여기 보시면은 a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에 따라서 이 따함수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함수는요. 우리가 이 모함수는 여러 개 지금 현재 이제
해상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모함수는 지금까지 뭐 나온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 보면 이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함수 또는 이런 형태 모함수,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또 이런 형태 각각의 모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쓰는 것은 뭐냐면 몰렛 이제 모함수를 씁니다. 이게 이제 몰렛이 처음 그 웨이블렛을 제시를 했고요. 그 모함수를 우리 엑삽스에서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몰래 웨이블렛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래 웨이블렛의 모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가우시안 펑션인데 우리가 이제 진동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우리가 오메가분의 오메가 m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아까 그 앞쪽에서 보였던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따람수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런 형태꼴이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꼴 이런 형태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따람수에 따라서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따람수를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식을 쓰고 정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꼴의 따람수가 나온다는 거죠.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몰렛 웨이블렛에 의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K 스페이스 따라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t를 k 스페이스로 바꿔주고요. 오메가를 er로 바꿔줍니다. 오메가를 er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냐면 er분의 오메가 m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테이션을 위해서 시그마를 bcm의 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형태꼴이 나오는 거죠. t가 아니고 k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몰렛 웨이블렛 엑삽스에서 모함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얘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웨이블렛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컨볼루션을 하게 돼서 우리 각각의 값들을 컨볼루션해서 웨이블렛 변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몰렛 웨이블렛을 쓸 때, 자, 요게 지금 이제 이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사용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몰렛 웨이블렛 엑삽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임의로 저희가 이제 만든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뉴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모카가 제시했던 방법을 가지고 엑삽스 방법으로 이제 적용해서 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보시면. 그래서 R 스페이스가 3이고 K가 6, K1이 6고, 그 다음에 R 스페이스에 R이 3이고 K가 10, 그 다음에 뭐 R이 4고 K가 10인 이제 시그널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꼴이 됩니다. 그래서 K 스페이스에서 했을 때 이런 형태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K가 10인 요 시그널이 이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 K가 6인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프레 변환을 하게 되면은 R이 같은 R이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 대해서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중복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퓨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4,10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퓨어 트랜스폼의 어떤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크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몰렛 웨이블렛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2디멘전으로 보이게 되고, 저기서 지금 목적은 뭐냐면 이 세 개를 동시에 구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해상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몰렛 웨이블렛을 했을 때는 이때 이제 이제 RM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그 식에서 보면은 이게 몰렛 웨이블렛이기 때문에 이 RM은 초기 값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RM과 BCM은. 그래서 초기 값을 주고 있는데 BCM이
1이라고 놨을 때 우리가 RM을 우리가 초기값 그 모함수의 초기값으로 RM3, 4, 5, 6 이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RM3으로 줬을 때 그때의 이런 형태꼴이 되고 RM을 4로 줬을 때 이런 형태꼴, RM을 5로 줬을 때 이런 형태, RM을 6로 줬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세 개의 포인트는 있는데 RM이 3일 때는 겹치게 되죠. 이렇게 R스페이스가 이제 해상도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6다 그러면은 K스페이스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존의 몰렛에 의한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바로 이런 형태꼴을 갖고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모카에 의한 뉴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진행했을 때 저희가 이제 모카에 의한 뉴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는 이 시그마를 이렇게 이제 넘버 오브 사이클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그마 CM과 그 다음에 RM은 고정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여러 개 차수로 이렇게 기하평균으로 만드는데 이 차수에 대한 거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세 개를 동시에 구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하겠는데 설명을 할 때 주로 저희가 뉴 웨이블렛 트랜스폼인 이 방법을 써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